지금부터 전산세무 2급 제71회 실무시험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비는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22기, 회계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 좀 여기 71회차는 회계연도가 2017년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 지금 현재가 2017년이다 라고 이 아래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본 전제 보시고 입력수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1번 1월 13일 날 1월 11일에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미지급금 차를 외상으로 샀나 보죠. 이것 중에서 2천만 원은 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보통예금 나갔고 잔액은 하나름은행과의 신용대출 조건에 따른 차입금으로 지급했대요. 이 차입금의 조건이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이니까 이게 지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단기 차입금이라는 현금이 들어왔고 돈이 이게 생겼고 이 돈을 상대방한테 주는 요 두 개 거래는 삭제해라.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비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없앨게요. 거래처 한성자동차 금액은 3,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내가 보통예금에서 2천을 줬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차입해왔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하나름 은행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번 1월 17일 주식회사 소형물산에 대한 장기 대여금 돈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대손 처리한대요. 못 받게 됐다는 얘기네요.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서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대손 처리하려면 일단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지금 그걸 줘야 하는 얘기네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이 채권이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대손 삼각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당금 부족 많으면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기타의 대손 삼각비, 영업의 비용을 써야 된다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충당금을 조회할 때는 제일 편한 방법은 시산표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산표 오늘 날짜가 1월 17일이죠. 1월 17일 치고 장기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이 얼마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장기 대여금의 충당금이 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네요. 좀 부족하죠. 다 갖다 쓰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없앨게요. 장기 대여금 거래처 것이고 1100만 원짜리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것의 대손 충당금 바로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 179, 180 또는 여기 밑에 이름이 장기 대여금이라고 붙어 있는 거 400만 원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손 삼각비인데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 삼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3번 2월 16일 주식회사 미남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 1100만 원이에요.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은 외상 매출금의 3%가 매출 할인이라는 얘기네요. 이걸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말이 없으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없어지고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 예금이 외상 매출금 3%인 매출 할인을 뺀 매출 할인 3%에 있는 이 금액 33만 원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가 이제 보통 예금에 들어오면 될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야. 그런데 다만 매출 할인액에 대해서 이 매출 할인액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이 되어 있대. 이게 이제 특이한 문제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이 생기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셨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월 16일자로 돼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2월 달을 쳐보고 2월 16일자에 가봤더니
지금 요 건이죠. 1100만원에 33만원, 3%인 33만원만큼을 매출 할인이라고 쓰지 않고 곧바로 제품 매출을 줄여놨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전체 남은 외상 매출금 1100만원 중에서 이미 33만원은 매출 할인, 즉 여기서는 매출 할인이 아닌 제품 매출의 감소로 처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은 이제 1100에서 33만원을 뺀 1067만원만큼이 외상 매출금 잔액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돈이 통장에 입금됐다라는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야. 현실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앨게요. 캘리미디어. 금액은 1100이, 아니, 캘리미디어가 뭐냐? 잘못 봤다. 미남 3번 푸는데 1100만원이 아니고 이미 33만원을 줄여놨으니까 메인 매출에서 여기는 1067만원 이렇게 하고 이것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라고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월 15일자 캘리미디어에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4만 달러네요.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야. 여기다가 달러당 1200원 곱해가지고 4800만원이라고 외상 매출금을 이미 잡아놨었습니다. 자, 이것이 전에 외화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 시에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야. 그러니까 4만 달러 곱하기 1100원씩 곱하면 이게 44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는데, 자, 문제는 이게 원화로 통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죠. 일단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외화면 어떻게 될 것이냐. 원화로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은 이렇거든요. 답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외상 매출금을 없애. 캘리미디어 금액은 4,800만원짜리 잡혀있는 거 없애고, 돈은 원화로 환가를 해서 들어왔다면 이렇게 했겠죠. 보통 금액은 4,400, 그리고 나머지는 외환 차손이라는 건 이미 다 아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오라 이게 원화가 아니로 외화네. 외화인 상태로 통장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지금 이건 환가한 상태의 금액이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서에 답으로 보면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23장에 외화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딱 근거로 드는 게 화폐성 항목에 결제 시점에서 발생하는 환율, 결제 시점에서 발생하는 환율 차이 있죠. 예, 지금 결제 시점이 언제예요? 이날이잖아. 이날 3월 15일 오늘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외화로 결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진 않았지. 하지만 결제 시점에 발생하는 외환 차손익은 다시 말하면 이게 돈을 받기는 했는데 원화로 안 바꾸고 쭉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외환 차손익을 처리할 거냐, 아니면 안 바꿨지만 지금 결제를 받았으니까 처리할 거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이것에 정확한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실무 관행은 이제 원칙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결제 시점이 이날이잖아. 3월 15일에 환율로 외상 보통 예금을 이렇게 넣어. 그리고 나서 외환 차손익을 잡고, 그럼 나중에 환가를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또 환율 차이가 생기면 이때 외환 차손익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화로 환가가 됐으면 문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외화로 들어와서 환가를 안 했어도 그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서 보통 예금을 집어넣고 외환 차손익을 잡아야 된다는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요것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보통처럼 원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를 더 어렵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화가 됐건 외화가 됐건 그 결제 시점에 환율로 보통예금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고 환차손익을 잡고, 그 이후에 다시 진짜로 환가를 하게 되면 그때 또 환차손익이 생기죠. 그때 뭐
다시 외환 차손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외환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무상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옛날 받았냐?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그냥 4,800 그대로 넣어. 안 바꾼 걸로 안 바꿨으니까. 그리고 나서 연할 결제를 할 때 환가를 하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원칙은 아닌 것 같고 편의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원칙은 결제 시점의 환율로 벌어진 차이를 외환 차손익을 잡도록 하는 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문구인데 꼭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실무상은 보통예금 4,800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환가할 때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4,900 찍히더라. 그때 외환 차익을 또 잡으면 되는 거지. 그때 다시 4,400이 찍히면 그때 외환 차손을 잡아도 되는 거고. 시험이기 때문에 요 날짜에 환율로 바꿔놓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 3월 21일 액면가액 1,000만원 만기 3년짜리 사채를 970만원에 할인 발행합니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 입금되네요. 그러면 사채는 항상 액면가로 적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970만원만 들어오네요. 벌어진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바로 밑에 번호.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 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월 3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원재료를 매입합니다. 사오고 있죠. 매입 쪽이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러면 유형은 영세겠죠. 영세. 구매 확인서라고 돼 있고 일단 유형을 먼저 입력할게요. 유형은 날짜 1월 3일 매입 영세율 세금 계산서 52번 찍고 품명 원재료인데 그냥 동그라미만 찍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량단가 볼게요. 공급가액 세 있고 수량단가 없으니까 건너뛰고 곧바로 1,500만원만 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태양이네요. 태양.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고요. 영세율 찍고 결제수단 잠깐 볼게요. 결제는 현금과 외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대금은 3개월 후라니까 호남 눌러서 대변에 현금으로 400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문제 2번 1월 14일 매출거래처인 대진에 선물할 명절 선물용으로 파란마을로부터 선물세트 2천만원 부가세 별도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예요. 그런데 거래처에 선물할 거죠.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54번 불공제. 여기다가 선물용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없고요. 2천만원짜리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파란마을에서 사왔네요. 전자라고 했고요. 전자 찍고 불공제 사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지출이겠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을 보겠습니다. 결제는 1,500은 보통예금에서 여기죠. 1,500만원 보통예금에서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나머지 외상이래요. 호남 눌러서 차변에는 접대비 매출거래처예요. 800번대에 접대비 쓰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1,500 빼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월 8일) 프랑스 뉴월드사에 수출할 제품 2만 달러를 선적 완료했다. 팔고 있죠. 2월 1일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은 2월 1일 체결했고 대금은 전액 2월 13일날 선적은 2월 8일인데 13일날 합니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유형은 16번 수출이겠죠. 품목은
뭐 제품이라고 동그라미 하나 찍고 갈게요. 자, 공급가격 얼마를 할 거냐. 외화죠, 외화. 예. 오늘이 2월 8일이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이전에 미리 받은 것도 없지. 환가한 것도 없어. 이후에 받아. 그러면 선적일에 이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인 요 금액을 곱해서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2,20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프랑스의 뉴월드사, 유형 구분은 직수출이죠. 1번 누르시고. 결제수단은 외상이잖아. 2번 누르면 붕괴는 끝났습니다. 3월 11일 김갑순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팔았어요. 팔고 있다. 전액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된다. 차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부가세가 붙어 있네요.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란 얘기겠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한데요. 거래처 김갑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날짜는 3월 11일 똑같고, 과세 물품 수량 1개, 단가 없으니까 그냥 수량은 입력 안 하셔도 되겠네. 내려가서 유형은 날짜는 3월 11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쪽에 22번 쓰고, 금액은 55만원을 쳐서 쪼개는 게 맞겠죠.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니까 입력해도 상관없고, 결제는 뭐로 했냐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혼합. 제품 판 거 맞죠? 왼쪽에 보통예금. 금액은 너 이게 왜 차변으로 찍혔니? 차변에 5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3월 30일 생산부서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굴비 20상자 구입합니다. 롯데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의 계산서, 면세란 얘기네요. 이게 몰라도 계산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50,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이래.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라는 얘기네요. 매입이고 계산서죠. 53번 면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굴비 20상자 5만원짜리 이렇게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롯데 마트에서 사왔네요. 전자라고 찍으시고, 결제는 복잡하니까 혼합. 생산부 직원의 명절 선물이니까 500번대에 복리후생비 쓰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50 빼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십시오. 단 공제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뉴를 부가세 신고서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열어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라고 치시고, 저장된 거 불러올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입력할 거니까. 거래 자료를 일단 보고, 여기 필요한 거래처, 그 다음에 거래 일자, 품명, 수량, 금액, 증빙은 영수증. 이 사람이 당연히 간이거래자이니까 영수증이겠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시고, 예정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내역은 없대요. 지금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거죠. 한꺼번에 과세기간 동안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 줬네요. 일단 여기 상단에 있는 거래 자료를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가려버린데. F2키 눌러서 왕고물상, 여기 있다. 영수증 찍고, 품명은 고철이라고 입력하시고, 수량은 아까 몇 개라고 그러더라? 여기 200kg. 차 아니고 취득금액 4650 플러스 공제율 103분의 3, 날짜 2017-1006 입력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를 보고 정산 내역을 치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일단 내려볼게. 자, 매출액 예정분 거부터 볼게요. 요거 치자는 거죠. 요거 예정분 확정분 매출 치고, 그래서 어디 가서 5,800 6,300 두 개 치고, 단기 매입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이거 치라는 거죠. 단기 매입한 예정분 4,300 확정분 5,200 이게 세금 계산서죠. 전체 합계 이 두 개의 합계를 치는 겁니다. 합계가 9,500 세금 계산서. 그래서 여기다가 9,500을 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이 과세기간 동안에 받아온 영수증을 찾습니다. 1기, 2기 예정 때는 신고한 적이 없으니까 2기 확정 때밖에 없는 거지. 영수증이 이것만 영수증이잖아. 여기 2기 예정기 있으면 같이 더할 텐데 없으니까 0원 플러스 46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465만원입니다. 다 했죠? 그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에 미리 받은 적 없고 나머지도 없고 작업 끝났네요. 524271 닫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7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하지 말라. 전표명도 하지 말라.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하겠다. 매출 자료 나왔고 매입 자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존재한다. 예정신고 누락된 관련 가산세 계산할 때 날짜는 92틀로 해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말아라. 일단 가산세가 적용되는 있나 봅니다. 여기 윗줄부터 한 칸씩 쳐볼게요. 날짜는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 이렇게 치시고, 첫 번째 칸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액 4월부터 6월 공급가액 1억에 1,000만원. 이거는 여기다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거 신용카드 매출액 500에 50. 요거는 신용카드 500에 50 잊지 말고 요 두 개 합계는 여기다가. 근데 요 회차 또 답을 보면 여기는 생략이 돼 있는데 했다 안 했다 지들 마음대로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 있는 합계는 여기다 치는 걸로.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한 영역에 대한 매출액 뭐야 이게 영세율인데 세금계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영세율의 기타 6번 자리에다가 100만원.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 간주 공급이죠. 50만원에 5만원. 간주 공급은 여기 증빙이 없는 거니까 4번에 50만원에 5만원.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현금 영수증 매출 누락분이래요. 이게 이제 가산세 대상이겠죠. 예정신고 누락분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에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세액이 붙은 거 보니까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 기타 자리에다가 치시면 되겠죠. 300에 30. 얘는 가산세 계산할 때 계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이것들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고 발급 전송 다 됐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가산세 대상은 하나도 없다. 딱 얘만 가산세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매출 쪽에 하나 있어요. 300에 30짜리. 근데 현금 영수증이야. 세금계산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매입자료 살짝 볼게요. 세금계산서 수령한 상품 구입. 세금계산 받아왔대요.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는 일반이겠죠. 1000에 100. 그 다음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사왔어요. 1200에 120. 여기다 넣으란 얘기겠죠. 1200에 120.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용 물품 구입액. 접대용 물품을 사는데 세금계산서 받아왔어요. 100만원에 10만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니까 여기다가 합치면 되겠죠. 110. 110. 그리고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100에
49번짜리.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법인카드를 썼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해 왔는데 매입세 공제된대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신용카드인데 고정자산을 사용한 건 아니죠. 일반 매입 40번 자리에 200에 20. 그 다음 다 했죠.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35만원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5만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가산세가 매출 누락이죠. 신고 잘못한 세액. 신고 잘못한 세액이 30만원이잖아. 30만원 곱하기 10%에 50% 감면. 이렇게 계산하시고 15,000원. 그 다음에 요금액 똑같은 거 납부 잘못한 세액 곱하기 하루에 10,000분의 3씩 일수는 아까 여기 92틀 92일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금액 8,280원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신고 잘못한 일반 신고 30만원에 15,000원 납부 잘못한 금액에 8,280원 닫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문제 4번 다음 결산자를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겠습니다. 결산이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투자자산이겠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거. 자, 올해가 2017년이에요. 지금이. 작년 11월 30일에 310만원을 취득했고 작년 말에 공정가치가 250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요 떨어진 만큼 평가 손실을 잡았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60만원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52, 330으로 80만원만큼 튀었네요. 바로 더 평가 이익을 잡는 게 아니라 평가 손실을 없애고 나머지가 평가 이익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늘립니다. 투자 자산에 178번을 쓰게 되겠죠. 금액은 80만원을 늘리는데 모두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로 잡혀 있는 걸 먼저 없애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혀 있는 것이 60이 있을 거니까 60을 없애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단기 차입금 계정 중에 계정 과목은 지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0,000가 있습니다. $10,000 8월 1일에 한미은행에서 차입한 것인데 2017년 말 현재 환율이 1,050원이야. 차입할 때는 1,000원이었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가 차입할 때 1,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1,050원이니까 50원만큼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나한테 좋은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50원씩 $10,000를 늘립니다. 그러면 50만원만큼 단기 차입금을 늘리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부채, 단기 차입금, 거래처, 한마음 50만원 늘리고 부채를 늘리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000만원은 2018년 내년 7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합니다. 뭘 하라는 거죠? 갚을 날짜가 빨라졌으니까 유동성 대체하라는 얘기겠죠.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없애고 하나은행 1,000만원짜리가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유동부채로 갈아 끼우라는 뜻이 되겠네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재고자산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문제 5번도 법인세와 중간연합세, 결산자료 입력에다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되는데 기말 원재료
넣고 제공품 넣고 제품 넣어주면 되는데요. 단서가 붙었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원재료입니다. 운송 중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죠. 내게 아니지. 그 원재료는 그냥 이대로 쓰면 되고, 선적지라면 여기다 요 금액을 더해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내가 남한테 지금 팔아달라고 보내는 게 있어. 그런데 이 당사의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 말뜻으로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딴 데 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창고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안 판 건 내 거잖아. 그럼 이제 기말 제품을 1000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1300만 원이라고 치라는 얘기네요. 요거는 그대로 여기는 1300.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600만 원 입력하시고, 결산자료 입력할게요. 1월부터 12월. 원재료는 제시된 숫자 그대로 600. 쭉 내려가서 기말 제공품도 숫자 그대로, 제품만 밖에 나가 있는 거 합쳐서 쭉 내려가서 선납세금 200만원 쳐주고,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치면 되겠죠. 나머지를 쳐서 합계가 600이 되도록 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순이익 한번 확인해 주시고, 써먹을 수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한번 봐두시고, 전표 추가 예 닫고. 문제 5번. 원천 징수 자료와 관련돼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제가 지문이 여기가 201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네. 2017년인데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줘야 되겠죠. 이상미 씨의 1월분 급여 자료, 급여 지급일은 25일. 다음과 같이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사항을 반영하되, 수당 등록할 때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해라. 안 쓰는 거네. 뭐 중요한 건 별로 없네요. 기본급 과세, 직책수당 과세, 식대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봐야 되는데, 식대, 자가운전, 육아수당 모두 다 비과세 요건 충족했대. 그럼 이거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요건 기본값으로 있는 거니까 요것만 하나 추가로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특별하게 작업할 게 없네요. 단순한 문제인데,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가서 쓰지 않는 거 부로 하려니까 기본급은 있었고 상여는 없고, 상여 없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있고 과세고, 월차수당은 없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없고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비과세 F2키 눌러서 육아수당을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Q01번 정기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네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1월달 급여 1월 25일 날 나간대요. 이상미 기본급 200, 직책 20, 식대 15, 육아 20, 국민연금 105750, 건강 71910, 장기요양 4710, 고용 15270, 소득세 30770, 3070. 다 됐네요. 뭐 작업할 게 딱히 없네요. 문제 2번. 다음 자료는 홍길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용해서 추가 입력 자료를 반영하십시오. 단 홍길동의 세부담 최소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홍길동이 받는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싹싹 제거하고 되는 것만 골라 놓으시면 되겠죠. 자, 본인 연간 총 급여액 5,600만 원, 이거 어디다 쓸지는 봐야 하는 거고, 야간 대학원, 본인 대학원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됐고, 질병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동차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각각 넣으시면 되겠고, 아버지 질병치료 경로자래요. 뭐 특별히 아버지가 뭐 다른
나이 이런 거 뭐 이렇게 안 제시되면 그냥 지문에 있는 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일부러 자료를 뒤질 필요 없이. 이거 경로자 의료비죠. 되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인데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500만 원이나 있어요. 일단 소득 금액이 존재하는군요. 그런데 이거 대학교 교육비는 소득 금액 존재 자체와 상관없이 공제가 다 안 됩니다.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건 당장 뭐 연말정산에 쓸 건 아니고 다른 자료에 연결이 되나 보시면 되겠죠. 배우자 연간 총급여 1,500만 원 소득 금액 존재합니다. 자, 시력 교정 보정용 안경 구입비 의료비죠.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야. 이거를 50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대학교 야간대학 교육비죠. 소득 금액이 존재하잖아. 교육비는 소득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이거 지워. 이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비 괜찮겠죠? 학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하는 것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자녀는.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요. 장애인이야.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도 없어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여기가 소득이 있는 걸로 만들면 좀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요거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자료를 하나씩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겠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소. 홍길동 내려가서 봐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칸이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는 한 건도 없고 쭉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90만원 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이 보장성 보험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경로자예요. 경로자의 의료비를 300 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치료비, 본인 의료비에다가 900 치고, 여기가 1200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의료비가 뭐 있었냐? 300. 이렇게 낱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일단 내려가 볼게요. 교육비 볼게요. 고등학교 하나 있었죠. 교육비 고등학생 300. 그 다음에 또 누가 교육비가 있나? 어머니 안 됐고, 본인의 야간대학교 교육비 600. 확인. 그 다음에 기부금 없고 나머지 없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있구나.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500. 문제를 푸실 때는 저는 좀 화면을 왔다 갔다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신용카드가 한 건도 없잖아. 그 다음에 뭐였죠? 신용카드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었죠. 보장성 보험이 아까 이렇게 안 되는 거 다 지워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하나 체크하면 되지. 그죠? 체크해 놓고 또 뭐 교육비 하면 이렇게 체크하고 했던 거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본인의 교육비 되고 입력하고 나서 체크하고, 본인의 질병치료비 체크하고, 자동차 보험료 체크하고, 아버지 경로자 의료비 체크하고, 어머니 교육비 안 되니까 원래 이렇게 지워졌었지. 이거 여기 또 있구나. 의료비 50만원 요거 입력하고 체크하고, 요거 안 되니까 지우고, 요거 입력한 거 체크하고, 요거 입력한 거 체크하고, 요거 하나 빠졌네요. 의료비 중에서 일반 의료비가 있어요. 안경 구입비 50만원. 그러면 뭐 빼먹은 거 없이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닫고 다 작업 끝났네요.